안녕하세요. 공동체 IT 사회적통자 사무국의 이동준입니다. 오랜만에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뵙지를 못해서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조합 워크숍은 3회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 주제로 꾸미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2022년에는 좀 더 정례화해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하시는 주제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순서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IT 사무국에서 시민단체들을 열심히 방문해가지고 컴퓨터 정비를 하고 있는 우리 이정한 매니저, 우리 애몽이 님이 시작을 해주실 거고요. 그동안 여러모로 같이 사무국에 이제 자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김동기 조합원께서 같이 우리 애몽이와 이야기를 풀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애몽이에게 마이크를 넘길게요. 우리 애몽이 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공동체 IT의 애몽이라 합니다. 음, 오늘 처음으로 조합의 워크숍 주제로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이제 어떻게 끊어야 할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항상 궁금하신 부분이 많아서 조합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조합의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PC 정비이기 때문에 이걸로 스타트를 하면은 조합원들께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고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합원들께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하드웨어 워크숍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주제부터 좀 착잡한 주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왜 우리는 컴퓨터 관리가 안 될까부터 시작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조합원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기타 이렇게 비영리나 공익 활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 예산 확보 중에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은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실제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니까 내년에도 잘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부분에서 준비를 안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원래 다른 예산이나 사업을 위한 거는 충분히 준비하는데 만일을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비나 이런 거 할 때 부품을 못 사거나 컴퓨터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사양을 못 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제품을 사는 경우가 좀 많던데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은 향후엔 우리 조합 그리고 단체 등등해서 우리 컴퓨터 관련된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컴퓨터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사양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좋은 건지 비싼 건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컴퓨터가 좋다는 기준이 그거 올해 샀어요. 작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구매한 연도로 얘기하고 이 연도가 이게 최신 제품이겠거니 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최신 제품이라 생각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는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같은 거를 이제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를 점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가 문서만 되는 i3 및 그리고 펜티엄 골드인 컴퓨터인데
이런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멈추고 튕기고 모니터 꺼지는 거를 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시다 보니까 아, 내 컴퓨터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 돼요. 다운돼요. 컴퓨터 꺼져요라고 이렇게 문의 전화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이제 방문해서 보면은 컴퓨터 사양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나나 생각해 보면은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모든 직원들이 각각의 사무국의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운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계, 은행, 그리고 관공서 업무 등을 다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같이 이미지 작업 담당자가 없이 한때 이미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미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이분한테 이미지 작업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깔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담이 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한 이제 정비는 단순 정비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품 업그레이드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부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 내년에 컴퓨터 예산이 생겼으면은 아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022년대에는 대체 무슨 관점으로 해서 컴퓨터를 봐야 할까를 이제 알게 돼야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하고 좀 다르게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된 게 이제 윈도우 11이 올해 9월에 출시됐죠. 올해 9월에 출시됐고 DDR5 메모리가 6월 달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구매할 때 이제 윈도우 11하고 이제 DDR5라는 제품을 이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지금 반도체 상황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뉴스 기사를 제가 이제 검색해서 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공급망 차질로 인한 부품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버와 데이터는 수요가 건조하고 현재 수요 부족도 요인이 아직 아닌 만큼 공급망 상황이 개선되면은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여기서 말하는 D램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아마 오미크론 발생 전에 이게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현재 오미크론 상황을 좀 고민하게 되면은 아마 2021년하고 2022년도에도 반도체 공급 상황은 아직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까 제가 했던 비트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유튜브 세계일보 유튜브에서 영상 올라온 거를 링크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 정도 되는데요. 좀 중간중간하고 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네. 가지고 너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컴퍼레이도 기대를 쌓으면 어떠냐? 라고 치부하기에 만성적인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유통사들이 직접 채무자금을 운영한다는 소문들, 유통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까지 보이며 시장 감시 기관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소비자가 되고 만약 유통사가 이익을 가하게 부족하고 그리고 직접 기업한테 채무장에 보낸다는 소문이 사실이어도 헌법상 원칙은 기업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공정위 답변에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소비재 가격이 윗공원에서 수백 퍼센트 급등했는데 최소한의 원인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정거래법 전문가에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아예 없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는 가격이 폭등한 사실만으로 듣고 사고 블랙핑하는 유통사가
유통을 들어갔다는 비록 소지가 없다면 공동일체 타석에 대해서 단순히 유통차이기 때문에 법적인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관계에서 모든 부분이 있음에도 상품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방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픽 카드가 보이시죠? 이 그래픽 카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더리움이라는 걸 이제 채굴 하게 되는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 가격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그래픽 카드 수요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걸로 인해 그래픽 카드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쓰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 구매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회계라든지 이제 고사양에 대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이제 출판 이런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서 컴퓨터를 이제 할 때 실제 가에 5, 60% 이상의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돈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돈을 좀 지불해야 하는 좀 악순환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라면 여기 나무위키에 대한 그 글을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누르게 됐을 때 이제 오류창이 나와가지고 별도의 링크 창을 띄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지금도 비싸고. 응? 화면이? 잠깐만. 잠시만요.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화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써야 하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나무위키를 봤는데, 나무위키에 대한 정보는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로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나무위키나 이런 걸 다른 위키도 찾아보긴 하는데요. 일단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는 그나마 좀 간단하게 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도 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금 그래픽 카드가 안정화될 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좀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 그 2022년 제라를 하는 걸 보면은 2020년 원래라면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제 판매해주고 이제 조합에 도움을 주시는 넷플 PC라고 하는 곳에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도 용산에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줄 때 6월이나 9월 달쯤이면 그래픽 카드가 안정화돼서 좀 컴퓨터 부품이 좀 싸질 거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라는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이후에 또 가격이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지금 여기 보시면은 3060이 이제 출시가 기준으로 아마 이게 좀 오르긴 했는데, 원래라면은 저렴하면 이제 80만 원에서 90만 원 초반대를 형성해야 하는 제품이 100단위를 좀 넘어가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가격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3000번대 제품들인데, 이 3000번대 제품조차도 비싸니까 2000번대를 이제 찾는 사람도 많고, 이 제품들이 다 쓸만할 수 있지만은 이제 소비자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산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이라고 이제 판매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포장지 뜯어가지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제품을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새 제품에 대한 거는 비싸가지고 못 사고, 그렇다고 좀 한 단계 낮은 걸 하자니 누군가 쓴 것 같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또 못 쓰는 것 같다는 또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 보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컴퓨터 견적을 짤 때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좀 고민하고 제품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컴퓨터 제품들이 막 이렇게 뭐 1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과연 이제 저희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컴퓨터를 구매할 때
이게 과연 살만한 제품인가라고 하면 이제 물음표가 분명히 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8월 달에 60만 원, 70만 원 했던 게 30만 원, 35만 원 일단 폭등해가지고 했다니까 10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 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새 제품이 쭉 나오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10월 달도 이랬는데 10월 달에는 왜 이랬냐면 이제 추석 시즌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가격 형성대가 이렇게 됐는데 쭉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새 제품 출시나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서 12월에 나온 제품이 보면 아까 제가 10월 달 제품에 설명했던 3060이 보자면 또 3060이 이게 보면 이거 TI 제품은 아니지만은 100만 원 했던 게 120만 원, 20만 원이나 지금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최고로 산 게 다음날 이게 최저가가 될 수 있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서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현재 이제 컴퓨터를 짤 때 이걸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견적을 짜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컴퓨터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른 상황이라는 거를 조합원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 너무 비싸니까 컴퓨터를 이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진짜 마지못해 컴퓨터 사야 한다면은 지금 컴퓨터가 비싸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하는 게 좀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후에 이거를 이제 이거 화면 말고 이제 PPT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PPT 화면 잘 나오시나요? 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아유 지금 약간 좀 변수가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좀 조합원들께 이거 컴퓨터 지금 비싸다고 지금 약을 팔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컴퓨터를 이제 사도 되냐고 이제 질문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사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에서 얼마 정도 비싼지를 이제 대충 알고 있는 게 좋을까 생각 들어서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 일단 좀 비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비싸 있는 게 모든 제품이 비싸 있는 게 아니라 CPU랑 메인보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메모리 부분은 이제 DDR5라는 제품이 이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DDR4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전반적으로 그냥 전체가의 한 10에서 15% 정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픽 카드 작업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 사무용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컴퓨터 구매하는 거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픽 카드가 포함된 제품을 사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기업 생산 제품을 사시는 게 오히려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제품을 만약에 사고자 하시면은 애플, 삼성, LG, HP, 델 등 이런 좀 이름 있는 대기업 제품의 브랜드를 사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 약간 예산 부분도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용도에 알맞고 저렴한 거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직원이 모두 이제 동일한 환경을 맞출 수 있게 각자 동일한 성능으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거를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직원의 컴퓨터가 다르다 보면은 컴퓨터 교체 주기랑 예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좀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컴퓨터 교체 주기를 좀 통일할 수 있게 동일한 성능을 맞춰주게 되면은 컴퓨터 유지 관리나 이런 게 좀 쉬워지고, 그리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주기가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향후 운영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하면은 좀 동일한 환경을 좀 맞춰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이 그렇듯 저희는 얼리 어댑터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 제품으로 굳이 구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너무 최신 제품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는 이제 어떻게 짜냐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PC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주로 다나와 사이트에서 보는데요. 다나와 사이트에서 표준 PC를 한번 검색해보고 나서 표준 PC보다 사양을 좀 좋게 또는 이제 낮추게 하는 걸 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표준 PC보다는 높게 잡았으나 가격은 조금 비싸게 책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좀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견적을 하기 위해서 이 단화 견적을 이제 메일을 보내주게 되는데, 좀 착각하시는 게, 이 현금가 최저가 실제 최종 판매가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세를 더한 값이 최소 가격이라고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회계 담당자분들 많이 아시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이제 계산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은 컴퓨터 구매하는 이제 회계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까먹지 않도록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짜요. 컴퓨터 견적을 주로 이제 전화하거나 이제 메일 하면은 이제 메일로 물어보면은 사용 목적을 항상 물어보고, 이제 사용 목적을 이제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본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기본 구성은 이제 모두 다 이제 컴퓨터 상황을 이제 통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런 것들을 고정값으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집어넣을지 하드디스크를 추가할지 CPU를 뭐로 바꿀지 이제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적긴 했지만은 지금 좀 관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회계하시는 분의 컴퓨터를 항상 좋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안 좋은 컴퓨터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다른 직원분들은 이제 i5, i7 쓰는데 회계 컴퓨터는 셀로론 또는 i3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장 가면서 항상 회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회계 담당자의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가 없는 이미지 또는 이제 이미지 하시는 작업자분하고 성능이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계 컴퓨터가 액티브엑스나 이런 걸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실제로 성능이 좀 느리거든요. 이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좀 뒷받침돼야 프로그램이 여러 개 깔려 있더라도 회계하시는 분의 컴퓨터 체감이나 이런 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한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화를 하시면서 사무국장님께 얘기를 하면은 씁쓸하게 표정을 지시는 거 볼 때마다 저도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견적을 짜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이제 단어가 이제 국룰이기 때문에 이제 단어 기준으로 이제 견적을 짜보게 될 텐데요. 단어 홈페이지를 누르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견적을 어떻게 짜는지 아까 위에 설명했던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되는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공유됐나요? 단어 사이트. 좀 신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쇼핑몰 비교하는 겸 그 판매하는 사이트다 보니 때문에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PC 조립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주로 여기 조립 PC하고 PC 견적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하시게 될 때는
조립 PC 항목을 먼저 봐주시는 게 좋고요. 조립 PC에서 우선 처음에 보실 때 가격별을 한번 봐두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30만 원대, 40만 원대 컴퓨터는 저희 조합원님들은 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공유하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하고 가격대 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잠깐 5분 정도 쉬는 걸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때 주로 60에서 80만 원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컴퓨터 가격을 볼 때 여기 50만 원, 70만 원대를 한번 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할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점 보는데요. 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가격선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일단 한번 쭉 보시고 난 이후에 컴퓨터를 하시는데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르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상세 사양분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컴퓨터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여기 봤는데 제가 말도 많이 하고 이미지도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견적 보는 법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네, 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할게요. 지금 아까 제가 제품을 50만 원하고 60만 원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중간 쉬었는데 지금 저희가 볼 거는 60만 원대 제품을 해서 볼 거예요. 왜 60만 원 제품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좋은 제품이고 안정성인 제품을 좀 해야 하는데 안정성인 제품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광고로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잡게 되면은 이제 i3나 i5로 할 건가를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주로 이제 사무용 기준으로 했을 때 문서 작업만 하신다라고 그냥 가정하게 되면 이제 i3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고 문서 작품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향후에 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좀 넉넉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i5 제품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주로 좀 무난한 선택폭은 대부분 이제 i5 제품으로 이제 많이 견적을 짜게 되는데 저 또한 이제 인텔 제품을 하게 되면 이제 i5를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해서 짜고 있기 때문에 i5 제품으로 대부분 이제 견적을 짜게 돼요. 그래서 i5 제품을 이걸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견적을 짜는지를 이제 안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링크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양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CPU랑 메인보드랑 이거 내가 봐도 잘 모를 것 같아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제품 구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는 제품 중에 메인보드, CPU, SSD, 케이스, 파워 이거만 있으면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겠구나라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참고 삼아서 실질적인 PC 견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PC 견적은 잠시만요. 숨길까? 또 땅. 지금 저희 여기 강의하는 곳에 저희 집 강아지 또또가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지금 귀염을 좀 뽐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적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여기 들어와서 이 컴퓨터 제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할지 보기 위해서 이제 비교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주로 제가 이제 아까 보여줬던 PPT에서 보여줬던 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출시가 이제 최근에 12세대가 나왔어요. 근데 12세대 제품은 지금 아직 견적을 안 짜고 있는 이유가 12세대부터 DDR5 제품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DDR4보다 DDR5 상태에서 효율이 좋다고 이제 알고 있어서 이걸 DDR5로 하게 되면은 컴퓨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12세대인 최신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두 단계 낮은 10세대 또는 11세대로 해서 견적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하고 11세대 제품을 선택해서 견적을 짜게 되는데요. 주로 견적을 짤 때 요새는 이제 제품군들이 많이 다양화돼가지고 특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40이라고 있지만 끝에 F가 들어가 있는 제품 그리고 K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이 이 용어를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F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면은 그래픽 카드가 무조건 있어야 모니터 연결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K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오버클럭킹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고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버클럭이 되는 컴퓨터가 비영리 업무 상황에서는 그닥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이 없는 무난한 숫자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숫자 할 때는 가운데 숫자가 가급적 5 제품 이상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컴퓨터 견적을 보실 때 5, 6, 7 이런 단계로 해서 보시면 좋고 5가 기본적으로 제가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무난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5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인보드나 이거 부분은 CPU를 선택했을 때 CPU 정보 항목에 파워창이 안 나와? 그러면은 파워창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공유가 이 화면 돼 있습니다. 아까 CPU 부분에서 제가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메인보드랑 기타 제품을 하는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볼 때 이게 뭐가 뭐고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당황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견적은 이런 식으로 짜는구나라고만 그냥 알고 계시고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조합에 문의 메일을 남겨주시던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제 견적에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선택한 제품이 인텔 1150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켓 1200이라고 나와 있어요. 1200이라는 항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200이라는 항목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메인보드를 선택하면은 인텔 그리고 소켓 1200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좀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 510이라는 걸 봤을 때요. 510이 여 5라는 게 이제 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5는 11세대를 지원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1은 이제 성능 이런 부분을 성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M은 미니보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대부분 이제 컴퓨터 조립이나 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보드로 만들지 않고 기본적인 보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컴퓨터 절전 상황,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정전 정전하고 절전 그리고 갑작스럽게 컴퓨터 꺼질 때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ATX보다는 기본적인 ATX가 좀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컴퓨터를 견적할 때 ATX로 견적을 짭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좀 약간 취향에 따라 갈리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즈락을 많이 이용합니다. 에즈락이 좀 저렴한 편에 좀 속하고 좀 다양한 기능을 좀 많이 넣는 좀 시범적인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범적인 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끌려가지고 많이 에즈락 제품을 많이 쓰게 되었고요. 에즈락 제품에서 주로 가격대를 할 때 CPU 가격보다 비싸지 않는 선에서 견적을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얘가 25만 원이니까 한 15에서 18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되는데 주로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 570 또는 560 제품 많이 사게 됩니다. 만약 이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470 계열 제품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 이제 컴퓨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면 이제 바로 예측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이 차이가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선택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선택할게요. 메모리는 뭐 국산 제품을 이용한다 해서 삼성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제품이 제일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대부분 쓰게 되고요. 삼성전자 제품에서 DDR4 8기가 제품을 가장 무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에서 16기가 결제를 하고 SSD를 선택하는데 요새는 SSD가 옛날 같이 이런 2.5인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M.2라고 하는 이런 이제 칩셋 형태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요새는 제가 컴퓨터 건적 짤때 초창기에는 2.5인치 사타로 많이 했는데 지금 사타로 하지 않고 M.2로 해서 지금 견적을 짜고 있습니다. M.2는 삼성전자도 스탠다드지만은 마이크론, A데이터, 웨스턴 디지털 대부분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제조 회사로 좀 유명한 회사들이 그래도 안정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가격대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들이 4세대 제품이 나오는데 4세대 제품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제품이 아닌 3세대 제품으로 요새 견적을 짜고 있고요. 3세대 제품도 대부분 500에서 250기가 사이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언저리예요. 이게 하드디스크보다 오히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는 컴퓨터보다 더 체감률이 좋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약에 안 좋거나 SSD가 없으신 분들은 SSD를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현장 단체를 볼 때 SSD를 안 쓰고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파워.
파워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하는 경우에서 이제 브랜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컴퓨터 고칠 때 파워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워 교체할 때 무난한 제품을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거보다 내가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엔텍 제품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현장 갈 때 제가 이제 현장을 지원한 조합원들 또는 이제 비조합원들 대상으로 할 때는 대부분 다 엔텍 제품으로 해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가격대 부분에서 좀 무난하게 좀 쓰고 싶다 하면은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몇 개 부품을 이제 몇 개 부품 CPU, 메인보드, 메모리, SSD 그리고 파워만 이렇게 했는데도 컴퓨터 견적이 한 60만 원대 나왔어요. 이건 어디까지 냐면 최소 현금가로 기준인 부분이고 아마 부가세를 더하게 되면은 아마 한 68, 9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랑 뭐 기타 등등 하게 되면은 한 75만 원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할 수 있는 스탠다드한 컴퓨터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컴퓨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 조립 컴퓨터가 한 75만 원이네? 그러면 내가 내년에 만약 컴퓨터 사야 한다고 하면은 75만 원보다 이상인 제품으로 파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아마 세이빙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하기 전에 컴퓨터 가격이 얼마인지 좀 알면은 좀 내년도 예산할 때 좀 편안하게 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은 좀 이렇게 감이라도 올 수 있게 이렇게 견적을 짜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PPT 넘어갈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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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표준 PC보다 한 20에서 30% 높게 인원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윈도우 11이 출시됐어요. 근데 제가 윈도우 11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저 또한 조건이 안 돼서 지금 윈도우 11을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조건이 좀 맞춰지고 그리고 조합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2022년 중순에 컴퓨터를 구매할 거고요. 이 컴퓨터 한 거에는 윈도우 11을 설치해 볼 거예요. 윈도우 11 설치해 보고 좀 사용해 본 다음에 이게 좀 괜찮다 하면은 제가 이제 향후 조합원들 PC 정비나 이런 거 할 때 윈 10이 아닌 윈 11을 이제 설치해 보려고 시도할 텐데 근데 윈 11인데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은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이 이제 메인보드에 이제 TPM이라고 하는 이제 보안 정보랑 CPU 조건이 일치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저희 집 컴퓨터예요. 개인 집에 쓰고 있는 컴퓨터고 이 컴퓨터인데 저는 이 TPM 조건이 맞는데 그 CPU 조건이 맞지 못해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CPU가 2세대부터는 설치가 된다고 나오는데 11세대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 집도 컴퓨터를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이 조건이랑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나무위키를 봤잖아요. 요거에는 정보도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좀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서 그냥 보여드리지 않고 다음에 이 공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링크를 해서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조합원 분들께서 한번 심심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건 좀 권장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좀 많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갈 거라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11을 이제 언제 설치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윈도우 10도 저도 초창기에는 윈도우 7 쓰라고 막 강요했었는데 윈도우 10이 안정화됐던 시점이 출시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윈도우 10이 성능이 좋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컴퓨터랑 조합원 컴퓨터랑 이런 거 하는 걸 이제 윈도우 10으로 해서 이제 권장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윈도우 11을 많이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내 컴퓨터가 8세대 이상 제품인 경우에는 윈도우 11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8세대 이상 제품은 윈도우 11을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요새는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통해서 윈도우 11 하는 거 그리고 이제 IT 관련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들 한번 영상 보시고 아 윈도우 11이 이런 거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윈도우 11을 아까 제가 설치하는 걸 좀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윈도우 11부터는 익스플로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없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에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 관리하고 있는 이제 사회복지 포털 있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 포털은 엣지에서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익스플로러에서만 돌아가는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사이트가 안 들어가가지고 접속도 못하고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지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1년 이후에 만약에 엣지에서나 그런 정부 포털 사이트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하면은 윈도우 11 놓아주고 윈도우 11을 선택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언제나 걸리기 때문에 아 내가 해커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나도 좀 한번 내 컴퓨터 새로 써보자는 욕심에 의해 가지고 무작정 설치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과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호환성을 고려해 가지고 윈 11을 쓸지 윈 10을 그대로 유지할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겠다 그런 선택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윈도우 11보다는 윈도우 10을 안정적으로 쓰고 꾸준한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오늘 워크숍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말을 이렇게 더듬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녹음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 녹음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에는 제가 잘 준비해서 말 더듬지도 않고 잘 자근자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기님이 이렇게 답변 주셨네요. 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애무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옆에 김동기님이 계셔가지고 김동기님이 혹시 뭐 이거 뭐 보태주시거나 뭐 다른 관점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채팅으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일단 여기 김동기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혹은 김동기님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님 여기 화면 좀 나오게 해주셔서 예.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기라고 합니다. 윈도우 11은 제가 딱 30분 설치해봤는데요. 그래서 마스크 쓰려고 했는데 윈도우 11의 경우는 지금 알려진 버그도 대단히 많은 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버그가 윈도우 사용자라면 가장 익숙하게 쓰는 파일 탐색기에서의 문제가 좀 많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한번 깔았다가 롤백 하셨는데 그 롤백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데이터를 복구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데이터 복구하러 최근에 좀 많이 좀 바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윈도우 11의 어떠한 가장 결정적인 그런 버그들 같은 경우는 MS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안정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안정적으로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2024년인가 5년까지는 윈도우 10이 MS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동안은 10을 쓰시면서 윈도우 11이 좀 쓸만해지는 시점이 되면 그때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이게 버그라면 버그고 그런 중에 하나가 IE가 정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냐? 네, 없습니다.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MS가 그걸 공식적으로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배포를 안 해요. 어디선가 알아서 구해 오셔서 깔으셔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어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MS의 입장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외국 사이트들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익스플로러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선언한 상태고, 공식적으로 그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도 과거 사용자를 위해서 네가 원하면 찾아서 쓸 수 있게 업데이트 파트에선 남겨는 놨지만 그거를 MS가 직접적으로 권장해서 이거 하세요 하는 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하면서 MS도 지금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갑자기 엣지를 자꾸 띄울 거예요. 그게 바로 MS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엣지 쓰세요. 근데 이제 엣지를 쓰시면 더 큰 문제는 내가 예전에 썼던 IE 기반으로 썼던 프로그램들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자들에게 최근에 뭐 업그레이드를 강요를 하는 게 없지 않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윈도우 10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으니까 어떻게 참고 쓰실 수는 있는데, 제일 큰 이제 내년에 이제 윈도우 11로 넘어가시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정말로 빠이빠이를 하시고 이제 그 엣지 브라우저 아니면 그 크롬 아니면 사파리나 그런 크롬, 그러니까 이제 파이어폭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에모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뭐 최근에 어떠한 하드웨어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도 지금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엔 좀 많이 살벌하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게 언제 풀리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정환 이사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말들 외에도 되게 여러 지금 소문들만 많이 떠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 생각도 컴퓨터를 당분간 급하지 않으시면은 윈도우 11을 쓰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컴퓨터가 너무 뭐랄까 성능이 처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타협안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정도 한번 쓰시는 거 해주시고, 윈도우 11을 쓸만해서 11을 쓰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윈도우 11 쓰시기 전까지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다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존버 열심히 버티시다가 윈도우 11이 쓸만해지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한번 컴퓨터를 바꾸시건 업그레이드 하시건 하시고 나서 새로운 그러고 나서 윈도우 11 쓰시는 걸 저도 지금 저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더 뭐 워낙 앞서서 그 이정환 이사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뭐 할 얘기가 없네요.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과장. 네. 채팅해봤을 때 이 범용적인 질문,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참 여쭤보세요. 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노트북이 좋은지 아니면 노트북이 좋은지 아니면 데스크탑이 좋은지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저한테도. 근데 이거는 제가 답변을 밑에 GS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달았는데, 이건 좀 그러니까 그 쓰시는 사용자분의 작업의 강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뭐 나는 은행 업무만 한다. 이 노트북 가지고 은행 업무, 회계 업무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한다. 아니면 나는 이걸로 은행 업무,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시간 나면 이걸로 뭐 막고도 치고, 좀 더 시간 나면 뭐 우리가 하는 뭐 3D 게임 그것도 돌린다.
그런 작업의 강도와 용도, 그다음에 꼭 컴퓨터를 들고 어디 가서 현장에서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딱 금액 대비 사양, 그러니까 노트북은 100만 원대면 뭐 이 정도 사양, 그다음에 대탑은 100만 원대 100만 원대면 이 정도 사양이라고 했을 때 그 단순하게 그 사양만으로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대탑이 더 좋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어서 저도 좀 네. 껴도 되죠?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옛날부터 원론적인 문제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 노트북을 만약에 쓴다 하면은 내가 2년에 한 번씩 노트북 바꿀 수 있다 하면은 노트북 쓰시는 게 정답이고요. 네, 그것도 2년 좋은 방법이죠. 노트북에 왜 제가 2년이 하냐면은 노트북 평균 수명이 대략 2년 정도 되거든요. 왜 2년이냐면은 부품이 단종되는 시점이 대략 한 1년쯤 되면 단종이 되고 AS 무상 기간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요. 2년쯤 지나면은 노트북 성능도 낮아지고 AS를 공식 AS 센터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근데 이게 노트북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현장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노트북이랑 스마트폰하고 같다고. 스마트폰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왜 노트북 안 바꾸시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노트북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뭐 대기업 제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진짜 막 비싼 대기업 제품 구매하지 않고 내가 단순하게 업무하면 쓰는 거라고 하면은 5, 60만 원짜리 구매한다고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5, 60만 원짜리 구매하는 게 오히려 데스크탑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긴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환경 한도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폐기물을 또 만드는 거니까 또 환경 오염을 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주 바꾸는 거가 뭐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은 바꿀 수 있다면은 바꾸는 게 이제 관리 측면에서 유효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동을 안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동을 한다고 하면 노트북이 필요하겠지만은 굳이 이동 안 할 건데 노트북이 가볍고 내가 좀 잠깐이라도 일을 하면서 뭔가 어딘가 들고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스크탑이 어쨌든 평균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노트북이 워낙 고가기도 하고 말을 그렇다고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 노트북이 그 다른 메이커는 잘 모르겠고 특히 소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사용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니의 AS 정책이라 그래서 딱 1년에서 2년 사이 그 무상 보증 기간이 딱 끝나는 시점이 되면 고장이 딱 나준다는 그 소니의 무시무시한 그 AS 정책. 그런 것들 한번 몇 번 당해보신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긴 했는데 스마트폰도 1, 2년 지나면 성능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거 뭐 제조사의 상수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수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 그만큼 쓴 게 컴퓨터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느려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느려질 만큼 성능도 떨어지니까 이제 교체할 때 됐구나 오래 쓸까 이런 식으로 더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노트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찌되었건 그 흔히 얘기하는 한 번에 목돈을 많이 들이시니까 그만큼 더 기대치가 높으니까 오래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그게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써야 된다는 게 내가 이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오래 써야 되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노트북이 더 오래 써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드리기도 참 힘들어요. 가끔은 그냥 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그만 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고요. 뭐 결론을 내기 좀 애매해요. 노트북이 좋은지 데스크탑이 좋은지는 한마디로 뭐가 좋아라고 딱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질문 있고 저기 스머프 질문한 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그 채팅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질문한 거랑 이거 한 거는 채팅 부분은 지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마무리 지을 거고요. 혹시 기타 궁금 아, 네. 아. 이제 꺼주시고요. 네, 미리 나온 질문은 답을 해주신 거고요. 혹시 지금 이제 현장에 지금 계신 분하고 또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앞에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지금 바로 좀 해소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무슨 네, 마지막으로 미리 그 채팅창에 쓰지 않은 질문을 현장 계신 분하고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한테 하나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그 영상으로 이렇게 다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요. 예, 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문세경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채팅창에 여기 쓰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윈도우 11을 깔라고 안 들려요. 했는데 잠깐만 저기 소리 안 들려? 들려요? 음성 회복해. 예, 말씀하세요. 네. 네. 네, 그렇죠. 윈도우 11을 지금 깔라고 했는데 10하고 11하고 차이 뭐예요? 윈도우 10하고 11하고 차이 많이 있나요? 안 들려 지금. 들리세요? 들려. 일단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윈도우 11 아직 저도 써보질 못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아까 김동기님께서 윈도우 11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30분 정도 써봤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스머프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맞더라 음성 그거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윈도우 11에는 익스플로러가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 그래요? 11을 하면은 지금 현재 스머프가 하고자 하는 그 음성 소화가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윈도우를 업그레이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 정부 거기서 하는 거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스머프는 그 윈도우 11을 쓰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윈도우 7처럼 서비스 종료 윈도우 10이 완전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2025인가 26년도까지는 윈도우 10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스머프가 윈도우 10에 대한 CD키가 있으면은 그거 쓰고 있다가 거기 아마 공지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공지도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윈도우 11에서도 대응한다 해서 윈도우 11 써도 된다고 하는 이렇게 수화 번역하는 거에서 많이 창이 뜨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버전 다운하는 거에도 버그가 있다고 하니까 굳이 무리해가지고 11로 업데이트 하시는 거는 좀 자중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윈도우 11이 이제 나왔는데 버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지금 당장 시기상조라고는 그냥 차원으로서 얘기했던 거고 저도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제가 제도 쓰고 이게 좀 괜찮다고 이제 느끼는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윈도우 11 이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걸 이제 독려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설명 지금- 잘해주셨네요, 엠미님. 네, 지금 설명 잘해주셨다고요, 엠미님이. 네? 설명 잘해주셨다고요, 엠미님이. 이거 그리고 근데 잠깐만. 윈도우 11에 익스플로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익스플로러 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네, 알았던 거예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들어가요? 인터넷 쓸 때 어떤 체제로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뭐 크롬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크롬이나 거기 엣지 브라우저나 그런 것만 쓰라고 지금 MS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엣지 브라우저, 그러니까 MS는 엣지 브라우저를 쓰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야. 예, 지금 동길이 말하는 거 못 들었어. 그 답변 내용은 아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소가 안 되시면은 따로
사무국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인국 조합원께서 채팅창에 또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11이 뭐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점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체할 수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고 호환되는 것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은 내년 이후에는 이런 이점들도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좀 뭐 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게 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주제로 한 번 더 시간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미리 뭐 사전 설명 같은 걸 한다든지 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뭐 풀어주신다든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뵈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네. 하나만. 예, 하세요. 지금 윈도우 11을 바로 안 깔고 10을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26년 아까 에미가 말한 건 25년이나 26년까지 윈도우 10을 지원해 준다고 했나? 뭐 그랬는데 그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리고 그 앞에서 오늘 내용 준비하고 말씀해 주신 우리 저기 애몽이하고 김동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저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